오늘 그 개인들이 많이 모여주셨네요. 그 코로나 시대에 여기 제 책에도 있지만 팬데믹 언택트 뉴 에브노멀인데 사실 오늘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은 오지 못했지만 제가 잘하는 게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대강의실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세요. 예, 예. 제목이 조금 검정색에 이제 포인트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초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플랜 B, C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플랜 A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이 하나의 좀 플랜 B를 생각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한 1년 정도 썼고요. 저는 그 육아 대디입니다. 5년차 육아 대디면서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어색합니다. 육아 맘, 워킹 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불려지는데 육아 대디란 말은 저도 약간 어색하거든요. 근데 5년차 접어들면서 제가 여기 이제 도표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조금 생소하실 건데 저는 육아 대디면서 부인은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사사분면을 약간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워킹데디면서 육아맘 이렇게 대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외로웠어요. 5년 차이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 했는데 18년 대비 19년이 한 30% 육아 휴직자가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이게 당연화되고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것이 저는 육아를 하려고 이제 퇴직했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B를 위해서 퇴직을 했고 휴직보다는 이제 퇴직을 택했던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저는 저를 독립 비즈니스를 하는 육아 대디라고 저를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제가 뭐 지갑을 여기 안 그래도 캡처를 떴습니다. 아까 저는 제 직업이 한 10개 정도라고 소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1년차, 2년차 될 때는 사실 이렇게 명함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다 줬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명함을 딱 갑자기 많이 줬을 때 예, 그냥 솔직하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예, 우리 학생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기꾼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카톡을 안 읽거나 이제 연락을 이제 서서히 줄이거나 뭐 아니면 손을 잡고 준열아 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명함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실제로. 이게 뭐 그래서 제가 펼쳐 놓으면 명함 뭐 어떤 거 고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적게는 1년부터 한 5년 정도로 제가 구축했던 저만의 어떤 뭐 저는 사회경제적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적용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퇴직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좀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건 저는 딸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물리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면서 거의 애가 많이 어릴 때는 이제 주말에 애가 좀 어색해하는 것까지 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자는 모습 이제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깨 있는 시간은 거의 직장에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근데 첫째하고 매일 이제 가능하면 매일 이렇게 같은 사진을 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둘째가 좀 서운해가지고 둘째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들이라면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는 뭐 플랜 B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건 첫째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관광을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 직전에 제가 나가가지고 필리핀 한 달 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딸도 영어 공부를 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당신이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첫 직장이거든요.
그만뒀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GS 이제 리테일인데 제가 공채로 입사를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12월 달에 입사를 해가지고 2004년 말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의 유통이었죠, 당시에. 그리고 GS 리테일로 계열 분리가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도 저는 약간 벌려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들이 뭐 일 잘러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미운 사원 대리, 일을 자꾸 이렇게 벌리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유통 생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좀 당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제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에서는 차내 최연소 과장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인사팀에 제가 퇴직 직전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제가 제일 나이는 어린데 직급 그 연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퇴직이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고민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이런 데도 나갔어요. 그 판타스틱 듀오 1편에 보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방송을 이제 본방 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그게 이제 명절이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회식킹 서과장이라고 나와가지고 장윤현 씨하고 이제 세 분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는 여기 본선까지는 올랐죠. 그 정도로 이제 저는 뭔가 서과장이라는 제 타이틀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조직 문화 담당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대리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조직 문화 담당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직원들의 어떤 문화, 이제 그 회사의 문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성과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회사는 몇 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다가 나중에 퇴직을 공고를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결국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분 퇴직을 하면서 저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오징어 회에 이제 소주잔을 딱 해서 소주를 먹는데 한 2병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병째 이 형님이 눈물을 딱 흘리시더라고요. 20년을 다녔는데 저도 잠시 약간 울컥 와가지고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만일에 이 순간을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나가 회사로부터 채웠던 시간을 자식하고 또는 내 개인 개발에다가 좀 소진을 했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청춘과 자기의 어떤 인생이 20년의 인생이 회사로 좀 대체된 느낌. 그래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한들 뭐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 보면서 딱 2가지가 이제 공감도 되고 걱정됐던 게 일단 형님을 위로해 줬죠. 그때 드는 생각이 퇴사라는 건 당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퇴사를 한다는 생각보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그러려면 자기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도 막 석사 과정을 이제 등록하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미리 준비를 하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왜 퇴사를 이야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좀 불편해 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월급. 저희 고등학생, 뒤에. 맞아요. 월급이에요. 이거는 월급을 고정적으로 계속 받는 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체득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퇴사 일을 해? 근데 시간을 지날수록 계속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요. 1년 차에는 퇴사나 이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안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아시죠? 서서히 끓는 물,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느낌?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팍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약간 직장인은 요런 이제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있는, 그래서 안주하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한다. 그래서 이 고민을 이제 미리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저는 이제 대리 1호봉 때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인을 나오기
나올 때에는 생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도표 보시겠지만 59세부터는 노동의 경쟁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진짜 치킨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캡처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다 치킨집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가 뭔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플랜 B를 짜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퇴직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이 사회가 계속 시대가 빨리빨리 전환되고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원 때 이미 나왔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키오스크는 이런 맥도날드 매장이나 ATM 정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잔펀치거든요. 이 키오스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터치하고 포스에서 출력하면 그냥 이제 그런 기계인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온다라고 해서 뭐 AI, 그다음에 드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갈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잔펀치에 사람들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보면 뭐 어르신들은 안 한다, 못 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자영업자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이런 류의 일을 하시는 분한테 월급과 복리후생비를 따져보면 한 370만 원 정도? 왜냐면 그 인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ATM이나 이런 키오스크를 장치를 하면 30만 원 미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원가를 다 이제 그 감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뭐 대출을 해서든 아니면 빌리겠죠. 그 이후에는 그냥 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기계를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제일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은행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 기계로 인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유통업 또는 이런 제조업도 이런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의 어떤 축소를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퇴직 연령이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은 50을 이제 미만으로 내려가 있고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50세 후반이라고 했는데 이 지표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를 보면 이 노동소득이 급격히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 59세를 맞이하면 보통 퇴직을 하잖아요. 여기 지표하고 유사하죠. 그럼 이전에 만일에 퇴직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자기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단이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는 이제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시대 이전은 저는 집단의 시대라고 좀 과감하게 표현을 합니다. 집단의 시대에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뭔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에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수명 주기가 확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의 비빌 언덕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 개발 못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고 개인도 역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창과 방패라는 말처럼 모순 아닌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내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이제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퇴직 후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래라고 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뭐 연금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않냐. 그다음에 뭐 퇴직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자식들이 의지 뭐 이런 분들. 예. 이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약간 껄껄거려요. 자,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그럼 신문을 보고 우리 회사는 좀 괜찮을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좀 아닐 거다. 왜냐하면 나는 뭐 지금 30대, 40대니까 아직은 뭐 대상이 아니겠지 했는데 최근에 사례 보셨겠지만 30대도 지금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닐 거다. 이게 제일 위험하죠. 예, 아직 아닐 거다라는데 이번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빨리 소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노령화 뭐 2050년이 되면 35% 이상의 65세 이상이 35%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뭘 준비를 할 건지를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린 그림인데요. 만일 직장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게 보통 진급이나 뭐 이동 발령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임원을 단다. 그게 불과 10년, 20년이에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30년, 길게는 5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을 한번 지금쯤은 라인 스톱을 걸고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좋아하는 어떤 사례인데, 예전에 채찍 아시다시피 채찍이 이제 항상 생산을 할 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 채찍을 만들었던 소재 가죽 공장 사장님이었다고 해요. 채찍에 들어가는 소재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핸들의 커버에 제조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대적인 전환에서 빨리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가 도태하냐 아니면 생존하고 계속 그 발전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이렇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하고 정년 퇴직자는 계속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아마 코비드로 인해서 더 벌어졌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년 퇴직은 줄고 조기 퇴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게 제가 고민했던, 퇴직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지점이고, 지금 이제 시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3분의 1은 자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퇴직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산업이 계속 그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OTT 서비스, 영화의 어떤 컨텐츠를 이제 어디 시네마 가서 보는 게 아니고 OTT로 보는 넷플릭스나 이런 시장이 열렸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산업이 이동하게 되고,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런 것들도 회사 안에 있으면은 알거나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써봤는데, 트렌드, 지금은 이제 약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는 트렌드야라고 생각하는, 왜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근데 이거는 이제 혁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좀 수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능동.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나는 그건 안 할래요, 이건 할래요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래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이제 좀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돈 버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코로나 잠잠해지고 있죠라는 질문은 굉장히 뒤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돼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의존적인, 그래서 계속 그 격차는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보도 이제 계속 비대칭성이 커지게 되죠.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창출하는 집단들이 있죠.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책에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책을 딱 출간하기 전에 접했던 내용이라서 책에 포함을 했는데, 그 미국에 이제 흔히 아시는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상의 임원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연봉을 1억, 2억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고, 이 임원의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칩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이 칩 C 레벨, CEO나 CFO, CMO들을 거대 자금을 주고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단기에 필요할 때만 고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필요한 시간만큼만 고용하고 주 2회 정도만 출근해도 이제 성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노마드로 집에서 그냥 일을 해도 성과만 일으키면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좀 줄어들게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플랫폼, 그래서 이런 인터넷의 접속 속도가 빠를수록 이런 슈퍼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반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제 좀 그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게 한국에 언제 올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요즘 듣고 있는 긱 이코노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한 조직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이 다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긱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연주자들, 재즈 연주자들이 어떤 분은 트럼펫을 잘 불고 뭐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이런 퍼포먼스 후에는 이제 해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긱 이코노미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접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에 보시면은 매칭 프로그램에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등록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미국에서는 이 개념까지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긱 노동자를 저희는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20%, 30% 미국의 노동자 전체 중에 20%, 3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이나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큰데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형성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들이 미국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부수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거랍니다. 꼭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장 외에 어떤 플랜 B를 훈련조차 못하는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하고는 좀 많이 상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에서 오히려 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시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원격 근무나 이런 그 회사라는 공간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이,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그러면 프리랜서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지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프리랜서랑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독립 비즈니스랑 약간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자기가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청을 받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종사하고 있는 업태나 업종에서의 공급이 좀 많이 떨어질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좀 찾아 나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 비즈니스는 일반 기업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지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리랜서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문직을 한다면 이건 기업형으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직접 해봤고 이제 실행을 해본 결과 이 시장이 있고 결국 나중에는 마이크로하게 기업도 다 쪼개서 일을 외주를 줄 건데 그 외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제가 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시장, 빅 웨이브를 찾아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개인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는 좀 시장의 환경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산성이 좀 잃어갈 때는 이제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독립 비즈니스는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브랜드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해시태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내가 하는 일에 해시태그가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자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 직장하고 직업을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일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듯이 일하려고 하고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 이런 직업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을 하든 회사에 있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제 일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까 일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년에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뿌린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좀 예를 좀 들면 이해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강남구에서 하는 1인 커뮤니티 센터를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제가 위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사단 법인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그럼 법인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저는 이제 공유 경제라는 어떤 상업 경제와 조금은 다른 형태의 경제,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유 경제의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과거에 제가 이제 학회를 만들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일을 추진할 때마다 이제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바틀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었던 거죠. 이게 하나의 저의 플랫폼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11월 달에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 역시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유통 회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제 더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명지대에서 제가 겸임 교수를 했던 것도 실제로 저는 이제 계속 시간 강사를 퇴직하자마자 퇴직하기 전에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보고 저한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급여를 조금 정해놓고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통해서 제가 결국 이제 겸임 부교수까지 왔고 이제 겸임 교수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함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의 이제 생분해, 우리가 플라스틱은 이렇게 땅에 묻으면은 막 500년이 가잖아요. 근데 그 썩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썩는 재질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 딸이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이렇게 박힌 사진을 보고 둘째 딸이 막 아빠 이거 봐봐요 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언젠가는 내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캠페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이 이런 플라스틱 생분해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이거를 사회적으로 좀 확산하고 싶은데 확산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제가 다녔던 직장에 레포트를 제출했고, 지금은 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분해 빨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할 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들이 이렇게 계기가 되고 그걸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자기의 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최고의 과정도 역시 제가 거기에서 뭔가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꼭 하고 싶은 게, 나중에는 모두가 강연자로 강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와 특화된 그 자질이 있다면 그걸 스피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닐 때 계속 무료 강연을 주말마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주 5일째라고 하면 나머지 2일을 주 2일째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강연을 나중에 언젠가는 할 거니까 강연의 어떤 그
강사들을 많이 만나자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그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무료 강연했고,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수입 확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어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얀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내에 학교를 사업을 하는 거에서 좀 확장해서 좀 우리보다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찾다가 이런 사단 법인에 좋으신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런 영화 컨텐츠 제작업에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뭐 사내 직장에서부터 배운 기술을 가지고 IT 기획 자료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계속 해시태그를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답을 하죠? 어디 다니고 있어요? 어디 다녀요? 아, 이거 미리 자료를 공유를 했나요? 책 다 주셔서 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유통회사 다닐 때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저는 유통 전문가예요 라고 하고 제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명함을 받으면 아, 여기 일하세요 라고 해요. 저를 먼저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우리 대단하신 구독경제 전호겸 우리 부장님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회사라는 것보다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봤죠. 그리고 이후에 아, 이 회사에 다니구나. 그게 지금 제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이거죠.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보통 이제 전공보다는 대학, 자기가 어떤 뭐랄까 직업보다는 직장의 타이틀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질문의 답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느끼는 전문가, 전문성, 그 다음에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회사에 다니는데 이 사람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라고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결국은 다 네트워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직장인의 멘트 중에 뭐 최근에 사장님께서 여기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러면 정말 일하기 싫거든요. 아, 진짜 마이너하다.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 하는 게 좀 거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굉장히 좀 직장인의 흔히 하는 그 좀 실수가 아닌가. 근데 저는 똑같은 직장인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최근에 업계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전망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워크플레이스라고 자꾸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냥 워커라고 생각하시고, 명함은 하나에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면 거기다 라고 할 정도. 왜냐하면 나중에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원격 근무 가능 노동자를 직장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미래학자죠. 로버트 라이시가 말했던 이런 원격 근무 노동자가 나중에 계층 1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전문직, 그 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노동자.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의 전체 노동자 중에 한 35%를 차지하는 원격 근무,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 이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디펜던트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직장인이라고 해서 회사의 어떤 메시지보다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최신 어떤 느끼고 있는 그런 시사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직업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직업의 확장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장님하고 이 박철수 차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멘트를 보시고 한번 어떤 분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15년 정도 직장 생활했고 어떤 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하고, 이분은 똑같은 회사의 같은 팀인데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훈련했고 그때 제가 생긴 노하우들을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적혀 있으니까 보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PR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명함을 내밀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을 보면 이분은 그냥 이 회사의 차장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차장 외에는 이분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마케팅 스토리텔러 생각이 날 때 요 프로젝트 안에 만일에 마케팅 관련된 게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분이 저 이제 퇴사하고 저 요즘 개인 사업 한다라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한 거잖아요. 자기 직업을. 그 다음에 똑같은 기획자인데 이분은 시나리오 기획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따지면 논술 지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도 컨설팅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업을 확장한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어떤 차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답을 하시고, 저는 최근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이겁니다. 우리 동네에 A 기업 디자이너 부장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육아맘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기업 출신인데도 그냥 집에서 애기 육아만 하고 있어요. 사회적 낭비잖아요. 근데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디자인 업체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비싼 업체, 기업형 업체를 찾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냥 이분을 같이 다이렉트로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지금 부수입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매칭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제로, 한계 비용이 제로화 되기 때문에 연결 비용이 계속 없어지는 인터넷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탤런트 뱅크라는 이제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업의 어떤 임직원 출신이 여기 등록만 하면 이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어떤 전문가가 그냥 총 1개월을 일을 하고 520만 원의 보수를 받았어요. 이분은 한 일은 어떤 신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근데 과거로 따지면 이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보통 연봉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이분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칭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제2막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의 어떤 근로자 노동시장의 어떤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플랜 B를 하려면 그러면 어떤 좀 액션을 하면 좋을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좀 주관적이고 제 개인의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좀 하시면 돼요. 본인이 전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부터 한번 역산해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분야에 2년 이상 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끊어서 하면 아마 몇 가지가 나오겠죠. 만일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향후에 내가 이쪽에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뭐 하물며 디자인 영역에서도 뭐 카피라이터라든지 이런 영역을 학원을 다녀서라도 해보고 싶다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그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윤범기 기자님이야말로 미래형 어떤 그 노동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야간에 시간을 빼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회비용을 다 없애준 어떤 플랫폼 아닌가. 만일에 그래도 내가 없다, 그래도 내가 전문적인 걸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변인들을 보면 돼요. 내 주변인 중에 혹시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조만 한 50년, 30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조를 하시는데 내가 가서 이 물건을 제가 쿠팡에 한번 팔아볼 테니 저한테 한 달만 이 물건을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게 자기의 전문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
반드시 매칭 플랫폼에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하냐, 나는 과연 몇 번째냐, 몇 가지의 나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 월급을 얼마 받아요? 라고 저보고 물어봐요. 근데 월급을 생각하면 직장을 다니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수익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통장을 개설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벤더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분이 소금을 이제 팔아보실 수 있나라고 해서 제가 카카오에 통해 가지고 뭐 공동 구매를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제가 수입을 한 200만 원 얻었다. 그럼 그게 저의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월급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장을 계속 개설한다고 생각하면 20만 원은요, 이 5천만 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받는 그 효과잖아요. 그래서 작은 통장이라도 계속 개설해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이런 IT 프리랜서들이 많이 접속하는 크몽이라든지 뭐 타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1인 컨설팅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어떤 기업과 대비했을 때는 브랜딩이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무료로 해주면서 스스로도 훈련되고 이제 업력,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뜨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 뜨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책을 사든 유튜브를 보든 빨리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은 다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시장도 아직도 많은 시장과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퇴사 시점을 반드시 정했으면 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는 15년 후다라고 해도 미리 정해놓으면 좋아요. 그럼 15년 후에 퇴직금이라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퇴직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고정적인 플랫폼은 뭐가 있지? 그럼 난 편의점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프랜차이징 중에 파리바게트를 하겠다. 그런 계산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요, 회사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자기가 회사의 성과를 더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서 조금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저장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런 그 협회나 학회 소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저장 방식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안부를 물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늦둥이 4월에 어떤 친환경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 전화 오면 6월 달에 전화 받으면 김 사장님 그때 인증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감동을 해요. 그것까지 기억합니까? 그 맨날 명함 막 돌리더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 동기 예비 사회적 기업.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지금 인증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회사는 비서나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련 고객사라든지 협력사를 계속 관리를 하는데 개인은 이걸 잘 못하죠. 그래서 놓치는 게 많습니다.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 것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저는 제 주변에 키맨들을 많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각 분야별로 키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키맨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이렇게 선점하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나의 임원,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퇴직을 하면 자기 상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임원으로 두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캡처 뜬 건데 예를 들면 건설 관련해서 건설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든 정보를 얻든 찾기 힘들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전에 그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회사에 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땡땡통 이렇게 또 저장을 하고 아니면 이분이 과거에 어떤 소속됐던 분야도 이렇게 적어 놓고 자기 근무 기간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통화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
뭔가 커넥티비티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리고 그게 일이 되고 수익이 되면 굉장히 신속한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안테나를 계속 세워야 돼요. 그러려고 저는 이제 학회나 협회에 계속 소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협회나 학회를 들어가면 뭐 비용을 낸다든지 그게 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은 요즘은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비용을 내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보 공유하는 쪽에 많이 가고, 거기 가서 굉장히 바쁠 것 같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할 때 제가 주제를 보고 괜찮다 하면 가서 그 주제만 듣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는 동아리 활동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야근 회식도 갈 수 있고, 뭐 갖가지 활동을 이제 의도치 않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이 경험을 공유를 해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면 이게 수익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쌓여도 결국은 IT 프리랜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는 뭐 실패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나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퇴직을 하실 때 6개월은 자기가 자기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퇴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면 동력이 생기지 않아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을 자기가 월에 얼마 정도는 내한테 월급을 주면 될까라고 고민하시고 그 정도의 어떤 펀딩을 해놓고 퇴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홍보팀을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자기 이제 개인의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계속 이제 홍보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계속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상에 빨리 좀 진입하셔라.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에서의 명함은 계정이거든요. 뭐 신뢰는 당연히 검색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검색하면 안 나와? 블로그나 요즘은 이제 뷰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도 계속 이런 해시태그라든지 블로깅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뭐 자기가 저명 인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링크인데요. 저는 해시태그의 어떤 혁명을 나중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블랙키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만일에 어디에다가 유튜브든 어떤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 때 제 주관이 아니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치면 돼요. 예를 들면 강연이라고 치면 최근에 어떤 강연이 뭐 뜬다. 교육을 치면 뭐 에듀테크, 뭐 플립 러닝 뭐 이런 게 뜨거든요. 그 해시태그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 계정에다 옮겨 놓기만 해도 저한테 들어올 수 있는 유입 트래픽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영어 해시태그를 좀 꼭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건데요.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공부는 잘하지만 자기주도나 이런 창의력이 부족해서 저는 사실은 사교육 문제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핀란드에 비해서 우리가 사교육이 13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교육 시간도 2배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면 자기가 개인으로서 언제든지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엘빈 토플러가 한국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5시간 동안 하루 종일 있는데 미래에 있지도 않는, 써먹지도 않는 지식 가지고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하물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65년도에 2000년대 모습을 상상했더니 이런 게 있었대요. 뭐 컴퓨터를 도움받고 전기자동차 나올 거다.
공부도 집에서 한다. 근데 지금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생사하는 것보다 더 초고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날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 했죠. 80%는 쓸모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가 지금 과연 행복 이야기를 이제 주권 이야기를 할 때 행복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만 하지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애플은 2018년부터 학위를 보지 않는 인원을 한 50% 채용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평균 근속연수 2년 미만,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하지 않고 평균 한 직장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한 분야에 학벌보다는 코딩 능력이 높거나 솔루션 잘하는 기업 뭐 이런 쪽에 특화된 애들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좋은 직장, 평생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상처를 받지 않았냐.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건 2016년부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우울 지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살률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다음 장면 진짜 심각합니다. 아이들 3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가장 불행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닌가죠. 그래서 우리 행복 추구 권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뭐 아이들은 10조 다시 1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대상이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91%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철옹성이라 했어요. 이렇게 뚫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게 뚫렸어요. 어떻게 뚫렸냐면 초유의 사태가 나왔잖아요. 집에서 이제 등교를 하지 않고 마치 교환과 교보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보제는 굉장히 고퀄이고 이걸 보안성이 철저히 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었죠. 이번에 애들이 집에서 보면서 좋은 교환이 있으면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채널이라도 봐야 되는. 그래서 이게 그 공교육의 자료를 공유하면 그 가치가 낮아진다는 인식도 다 허물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나중에 저는 언택트 세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온라인 교육에 익숙한 세대. 그래서 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얘들은 이제 앞에 있더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하는 게 대화가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마주하고 있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온라인 미팅, 오프라인 미팅 별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200만 원 정도? 월급 300만 원 정도고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정도 가면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행복한 삶이라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삶도 이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아냐라는 거죠. 여기서 아는 단어 삼긴다 뜻이 뭔지 아세요? 삼긴다. 삼긴다라는 말은요. 사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사 전에 삼이에요. 썸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상 이런 건 뭐죠? 전 마산이 고향에서 저건 마음의 상처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금방 마위에 탔다. 저런 분들 나가주실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죠. 햄채맷 이런 거 아시죠? 햄 최고로 몇 개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채고 있는 애들끼리 야 햄채몇 이러면 17개 뭐 이러면 미안해 나 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애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봐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질문의 시간.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하브루타 이 질문 디베이트를 하더라도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치킨 파티를 하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어떻게 생각해? 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 그리고 이 애들이 자꾸 주인공이라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유튜버 보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고 자기는 주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개인의 시대에 요 있지유라는 그 사진도 들어가 있지만 주도적으로 그냥 너가 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딸이 이번에 유튜브를 이제 열었는데
구독자의 1000명 했어요. 둘째 딸 혼자 힘으로. 근데 얘가 기획을 해요. 오늘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오늘은 뭘 했냐면 환경에 대해서 했어요. 제가 오늘 이동학 그 쓰레기 책 그 우리 집에 있는 걸 보여줬더니 애가 아 이거 좀 필요하다 하더니 자기가 기획을 하더라고. 뭐 아껴 써야 된다, 뭐 나눠 써야 된다. 그래서 아 그걸 아나바다라고 불러 했더니 자기가 아나바다를 설명을 하고 그 바하고 다를 바꾸더라고요. 뭐 아무튼 당황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해요. 학부모들이 이거 이거 뭐죠? 구독자 작다고 상처받지 않나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애하고 처음에 무조건 합의를 봐야 돼요. 자, 이거 너가 만일에 기획을 잘 못하거나 하면 구독자 낮아져도 상처받지 않기 약속, 지장 찍어. 그리고 이거는 너가 주인공인 너의 무대지 남들이 너한테 많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획한 걸 나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더 연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금리 왕관 쓴 지구 지킴이 뭐 이런 금리를 자기가 뺐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제목도 같이 정하고 그래서 이런 주도적 참여자로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좀 그 제가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주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이렇게 주고 그냥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설명을 해가지고 뭐 주식회사라는 게 어떤 거고 왜 돈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야 마스크 관련 이 회사가 있고 물 회사가 있는데 너 어디에 투자할래? 근데 왜 여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마스크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 하면 얘는 마스크에 투자했고요. 얘는 이제 뭐 다른 인형 이런 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가 했던 데가 조금 좋았어. 너는 왜 그랬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애들한테도 금융에 대한 인식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중에 일하는 방식이 다 협업이잖아요. 이 초개인화 되다 보면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끼리 프로젝트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협업해야 되는데 그 미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유태인 그 하브루타 교육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미래의 교육이 빨리 소환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플립러닝이에요. 거꾸로 교육.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인터넷으로 하고 학교 오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조금 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애들과 토론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꾸로 교육을 저는 이제 오히려 이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이제 기회가 됐다. 교육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 스쿨 다 아시다시피 학교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근데 이 졸업생들이 지금은 뭐 엄청난 이제 인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자꾸 이제 어른들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강연하고 그 유감한 분들에게 다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이 진짜 유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 이름은 바꿨어요. 내가 주인공 칭찬 리스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부터 적어요. 그럼 얘가 이거 하고 동그라미 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가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 젓가락 연습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독서 있고 그래 놓고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유튜브를 한 30분 볼 수 있게. 근데 평균적으로 애들이 보는 시간이 한 2시간 넘는데 이걸 하니까 30분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상을 받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모티베이션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음 주에는 조금 책을 4권에서 5권 해볼 테니까 뭐 다른 걸 더 하겠다. 주말에 더 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캠핑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캠핑에서는 애들도 싸워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온 동네가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애들은 많은 매체나 채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꾸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계급이고 우리 애들은 어떤 계급으로 갈지를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제 필수 일을 하는 노동자, 이게 이제 전문직이죠. 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변호사 이런 분들은 두 번째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직장인은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식당이나 소매, 그 다음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일.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지금 심지어 나중에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통한 교육 강연을 많이 좀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술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맞이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요 사내 정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력으로 하자.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 보지 말고 이제 산업 트렌드 봐야 되고, 운 좋은 사람보다는 좀 준비된 사람 가자. 그래서 이 계속 실수를 범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인생에서도 실수를 범하는데 작은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막으면 이제 대형 참사를 막는 것처럼 지금 많이 생각하셨다면 빨리 실행으로 옮기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와요.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언젠가는 궤도에 올라가는, 약간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을 계속 하다 보면 대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평범이라도 계속 꾸준히 하면 나중에 이제 대범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표입니다. 기업은 불확실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연구진들이 이 불확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개인들은 이런 연구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하고요. 저희가 정말 미래에 똑똑하게 제대로 살려면 저희가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선점하고 시장을 이렇게 뭐 대형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올 때 개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나갈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잘렸는데 아무튼 마지막 장표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박수부터 치고. 회사 그만둘 때 말리지 않았냐, 2번을 반려당했고요. 인사에서 부문장님한테 반려되고 인사에서 1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회사는 이미 나를 훈련시켰는데 너가 이렇게 그만두면 자기들도 이제 로스가 생긴 거잖아요. 두 번째 말했던 이제 자기가 뭐 사고를 치거나 뭐 업무 태만이거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회사를 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회사 가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 업계에서 흔히 말해서 좀 회사마다 로열티가 떨어진다. 쟤는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이제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업계에서 소문이 나면 개인에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단계적으로 목표를 팀장한테 오히려 공유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사원 5년 차까지만 근무를 하고 제가 조금 다른 IT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 많이 부려먹으세요 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떨어지면 여기에 저는 평생을 뼈묻겠습니다 라든지, 그게 없이 치팅을 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신뢰가 이제 낮아지고, 이제는 공유가 다 되잖아요. 이런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퇴직하고 뭐 계정을 닫을 수도 없고 어차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젠틀하게 할 필요는 있다. 두 번째, 이제 사실은 막 굉장히 선배분들 저도 많이 만났고, 중간에 저는 퇴사 진짜 하고 싶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분 밑에서 단 하루도 그분 옆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죄송한데 숨을 좀 나가서 이러고 싶어서, 진짜 죄송한데 숨을 좀 그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웃어도, 그러니까 제일 미웠던 건 이분이 말하는 게 제일 싫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싫었던 건, 더 싫었던 건 이 사람이 바른 말 할 때,
저 미운 사람이 바른말 할 때, 세 번째는 이 바른말에 공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막 그 사람 다 때리고 싶더라고, 그런 사람들. 왜 공감을 하세요? 그처럼 싫었는데 제가 딱 진짜 한 방법 하나 있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요, 별로 길게 오래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게는 1년이고요. 뭐 6개월, 발령이 요즘 회사마다 이렇게 좀 잦고 하니까 주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동기를 만드는 거를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전 제일 좋은 방법은 차라리 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냥 아예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져 버려. 일을 이제 제외하고, 그러면 차라리 한번 주말에 편하게 한번 만나본다든지. 사람이 일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와이프하고도 일하면 진짜 싸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껍질을 해서 다시 자기 한번 해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슈퍼 비정규직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 이 부분 책을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강조한 거예요. 직업이라는 명함 안에는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직책도 없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히지, 상대방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사실은 제 전체 제가 플랜 중에 지금 반드시 요 금융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선점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발적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썼거든요.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정규직이 되면 두 가지에 휩쓸리게 돼요. 진급을 해야 되거나 이 안에 있던 정치 지형에서 뭔가 도태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상사가 좋아하는 이게 딸기 우유인지 바나나 우유인지 이 정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낭비를 다 없애려면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캐리어 패스만 관리하는 거, 가서 그냥 일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계속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주지 않아요. 그건 저는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봐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어요. 비정규직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보통 나한테 안 줄 거야, 나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뭔가 가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일이 되는 걸 원하지, 이 사람이 정규직이다 아니면 아웃풋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받는 월급에서 조금 더 일을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더 해버리면 오히려 더 비정규직이고 간섭 안 받으면서도 정보는 이제 캐치가 가능한. 그래서 그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주셨던 거고, 저는 비정규직에 아까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정규직이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네트워크 없어, 그다음 난 나가도 뭐 할 거 없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계속 2년 동안 했던 팀 이름만 적어도 답 나오거든요. 제가 대학교 지금 강의를 하는 게 경력 설계 강의를 해요. 얘들한테 자소서 써봐라고 하면요, 저 제일 뒤에 있는 체육학과 출신 이런 애들은요,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새끼 이래 해요, 표정이. 근데 제가 가서 왜 안 적으세요 이러면, 저 여기 학교 와가지고 아령던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이래요. 저 이것밖에 기억 안 나고 야구한 것밖에 기억 안 돼. 그러면 아버지 구두 닦은 적 있냐, 아니면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적 있냐부터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적어요. 군대에서 PX 한 거, 그리고 다 적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그룹핑을 이제 하면 자기 성향 분석표라고 하면 뭔가 하나는 도출돼요. 심지어 얘는 운전병이었는데 아무 일을 안 하고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한 게 운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 뭔가 행복했던 거 없어? 이랬더니 저는 그냥 휴가 나오면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써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남겨놓고 저하고 이제 한 30분 이야기하고 무릎을 치면서 얘를 취업시켰어요. 아이나비 회사에. 아이나비가 이제 내비게이션. 근데 얘가 뭘 했냐면, 동선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제 막사가 있어요. 이 군대에서 수송병이니까 매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X 말고 어디죠? 이거 식당 갔다가 여기 다시 정차하는데 이 막사에 막 이렇게 내려주는 거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칠판에다가 동선을 짰대요. 제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최적화된 그 루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부대장님한테 했더니 칭찬을 받아 휴가를 나왔대요. 그러면 너 이런 구조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피시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뭐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로직 트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얘가 이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이 성경 경험으로 자소서에다가 그거를 넣고 나는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경험만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서 자소서 적었는데 아이나브에서 그 면접 보자 해가지고 갈 때 요거 다 챙겨가라 했거든요. 군복 뭐 이런 부수적인 거. 그래가지고 막 펼칠 때도 좀 막 흘리고 뭐 일부러 좀 이렇게 짠한 컨셉으로 해라 했더니 뭐 얘가 했더라고. 그러고 막 충성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 보더니 좀 재밌네 이래 된 거예요. 전 뭐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뭐 군인의 신분으로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채용을 한 거예요. 아이나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성향을 계속 분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MD 2년 했거든요. 2년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유통 뭘 하는데 저 잘 몰라요. 비식품 쪽은 모르지만 할 때 이제 약간의 지식 그리고 제가 근무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회적 신뢰는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가 가진 스탠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입, 진입할 때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SK 건설 쪽은 요즘 어때요라고 물어볼 때 전문적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일본 관련해 물어볼 때 주변에 이제 질문을 아마 이쪽이 하지 다른 뭐 생뚱맞게 뭐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럴수록 더 자신감 가지라는 말. 그다음에 그 교육 부분은요. 제가 워킹 데디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와이프가 진짜 싫어했어요. 워킹 데디란 말을 육아 데디란 말을 쓰지 마라. 루저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것도 명함을 팔까 했더니 명함 이제 그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넣을 데도 없어요, 명함. 근데 그 육아 데디란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제가 더 이게 선언 효과처럼 된 거예요. 제가 더 이걸 한번 뭔가 개발해 봐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아저씨들이 이게 한번 성공 체험하면은 아저씨들을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주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아저씨들은 이런 걸 잘해요. 예를 들면 그 군대를 좀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뭐 이 집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항상 돼 있고 막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걸 치우죠. 아저씨분들은 약간 자기가 편해야 돼요. 이걸 좀 분석을 해요. 이렇게 이거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러고 작은 걸 가져와요. 못을 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달아가 이렇게 달아요. 그래갖고 와이프 불러요. 자야 와봐라. 이 달았다 하고 딱 가면서 약간 뭐죠 가오. 그리고 뭐 애들한테 야 너가 이거 이제 안 움직이게 해. 아빠 밑에 요 테이프 했지. 여기 위에 바퀴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칭찬받고 하다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자. 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서 그냥 밴드에다가 제 개인 밴드에다가 이걸 계속 저장하고 강의할 때 요거 이제 아저씨 분들하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우리 요즘 결혼에 관심 많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혹시 뭐 기자님 질문 없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딱 지향하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